여기가 황룡사 9층 목탑 자리예요. 여기가 진짜 황룡사의 센터죠, 스님. 제일 중요한. 아니에요. 아까 저 자리. 아, 그래요? 왜냐면 네. 여기는 장육존상을 모시고 난 뒤에 그러니까 저 자리를 먼저 건물을 지어놓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메인인 거죠. 부처님 자리고 메인이고 이거는 100년 뒤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황룡사 하면 황룡사 9층 목탑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이 자리가 메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100년 뒤에 만들어지니까 원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는 벌써 차지가 된 거죠. 두 번째 정도 될까요? 두 번째도 안 돼요, 사실은. 생각보다. 왜냐하면 명당이라고 하는 게 한 네. 자리에 이렇게 몰려 있지 않아요. 한 곳에 막 몰려 있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 자리가 메인 자리고 실제로 이 황룡사 9층 목탑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목조 건물로서는 가장 높은 탑이거든요. 그래서 신라 삼보라는 게 있어요. 세계의 보물인 네, 거죠. 네, 그게 장육존상, 그 다음에 여기 황룡사 9층 목탑, 그 다음에 진평항의 천사옥대라는 게 있어요. 천사옥대는 하늘의 제석천이 내려준 옥대. 옥으로 된 허리띠인데 허리띠. 그 옥 하나하나가 뭐랄까 용이라고 할까 또 뭐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옥이 아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강력한 뭔가 상징성을 가지는 신이 보호해주는 왕. 그러면 신라의 세 개의 보물 중에 두 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됐다는 거죠. 선덕여왕 당시에 왕권이 흔들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왕이 전쟁에 대한 것도 직접 이렇게 지휘를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대통령이나 이런 수상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직접 지휘해서 좀 나서면 훨씬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누가 있었냐면 백제에 무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왕 들어봤어요. 시호만 봐도 얼마나 센지 알 수 있어요. 무자 들어가면 무조건 셉니다. 그쵸. 이게 주먹입니다. 문자가 아니라 무자니까. 무자. 그러니까 문자나 세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공부하거나 문화를 창달하는 왕들이에요. 그리고 한무제, 뭐 아무튼 무자만 들어가면 주변을 다 때리는 그런 왕들이에요. 아주 폭력적인 센 캐릭터. 그래서 저쪽에서는 왕이 직접적으로 군사를 지휘하면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은 여왕이니까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나중에 김유신 세력이 강력해질 수 있는 이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더 흔들리고 당세종도 선덕여왕을 직접적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사신이 갔는데 자꾸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태종이 뭐라고 했죠? 너네 나라가 여자를 왕으로 써서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내 종실 중에서 사촌에다 이렇게 하나 보내줄 테니까 왕으로 삼는 게 어때? 뭐 왕 이런 바꿔라. 식으로 세상에. 그러니까 너네 나라 안에서 바꿔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내 친척 중에 한 명 보내줄 테니까 왕해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불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성골들은 부처님의 가호를 받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제석천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네 왕은 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인도의 크샤트리아 종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뭔가 차별을 확 두려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왕과 일반인들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그리고 부처님과 그 다음에 제석천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게 너네 왕이야 라는 얘기를 뭘 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제석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석천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말이 100%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이 신라 사람들은 중앙아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원래 계통 자체가. 이동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네, 거죠? 그리고 여기 김할지라고 하는 신라의 시조, 경주김 씨의 시조도 원래는 투 김일제 후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네. 중앙아시아의 흉노족 중에 휴도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김일제예요. 이름이 좀 흉노족 이러니까 왠지 오랑캐,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오랑캐 같아요. 우리도 오랑캐. 우리도 오랑캐인가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오랑캐예요. 그렇군요. 네. 오랑캐라는 말이 중국 외에는 다 오랑캐. 예. 우리도 오랑캐. 우리도 오랑캐. 아하. 그건 이제 요즘 밝혀진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는 김할지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김일제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게 문무왕 비석이 발견되면서 아주 그것도 드라마틱한 얘기예요. 집에 수도가에 이렇게 빨래판 같이 썼던 돌이 있었는데 그게 뒤집어지니까 문무왕 비석이고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빨래를 하다 뒤집었는데 비석이고.
경주가 값을 그런 일이 따질 수 많네요.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문화유산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정말 어. 믿을 수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족보가 이제 밝혀지는 거고, 음. 그 휴도왕이 휴도가 붓다, 부도의 음사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한무제때 사람인데, 그래서 불교를 믿었던 왕인가라는 추정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 휴도왕이 금인을 모셨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으로 된 사람. 아, 그러면 불상일 것 그렇게 같은데요? 추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경주 김씨가 되는 거거든요. 금씨. 네, 아. 김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김씨가 거의 없어요. 맞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중국에 거의 없고, 박씨는 철저하게 이 동네 성이에요. 중국에는 아예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경주 김씨들한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리는 부처님을 모시던 성씨, 부처님을 성으로 삼은 금씨니까 네. 원래는. 금인을 모셨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경주 김씨랑 관련된 게 누구냐면 청나라 황제족이에요. 그 애신강라씨도 내나 김씨 계열이에요. 애신강라씨. 청나라. 예. 네. 예, 그래서 거기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청나라에서 우리 형제하자라고 했더니, 우리가 어디 오랑캐 놈의 새끼들이 이래가지고 병자호란. 그렇군요. 그게 또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거군요. 근데 스님, 이 돌도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거 탑 안에 있었던 돌인가요? 아니에요. 이 황룡사와 관련돼서 삼국유사를 보면 네. 가섭불 연자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저쪽에 설명할 때 가섭불 신앙이 있었다. 네네. 가섭불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이전 선배 부처님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가섭불을 신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섭 부처님이 우리나라 경주에 와서 수행을 하신 적이 있어, 참선을 하신 적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근거로요? 인도에 가면 네.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 무덤이 있어요. 첸나이에. 네. 그리고 저 터키에 가면 모세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 지팡이가 터키에 있다고요? 뭐지? 세례 요한의 손목뼈도 있어. 손목뼈가 있고. 네. 어. 모세 지팡이 진짜 압권이에요. 왜요? 왜? 나무 지팡이에요. 그렇겠죠? 아, 잠깐 다 썩었을 텐데. 나무 지팡이는 그냥 하나도 손을 안 대고 냅둬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썩잖아요, 모세 시절이면 뭐- 존재할 수가 없어. 가짜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터키의 그 술탄, 그러니까 네. 황제, 네네. 황제는 굉장히 터키 제국이 강력할 때는, 오스만 투르크가 강력할 때는요, 유럽이 흔들흔들할 정도로 강력해요. 맞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모은 유물이에요. 그 컬렉션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 지팡이는 작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게 뭐냐면, 네. 우리야말로 가장 신성한 걸 가지고 있는 정통 계승자예요. 사실은 베드로 성당도 비슷한 얘기예요. 베드로뼈가 그때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그 당시에 이제 초기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뜬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또 마찬가지잖아요. 산티아고 순례길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그냥 막 별빛이, 빛이 보여서 가보니까 무덤이 나왔다. 그게 왜 하필 그 시절에 나와?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야말로 이러한 종교 전통이 어떠한 뭐랄까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신라 사람들도 그랬던 거네요. 신라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부처님을 잘 모시고 가장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게 바로 우리야. 우리 동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러니까 백제나 고구려하고는 급이 틀려. 그리고 그것에서의 메인은 누구냐? 가장 핵심은 누구냐? 왕이야.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대충 아시겠죠? 네. 그게 아까 그 장육존상 만든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 황룡사에 저 장육존상, 그다음에 구충탑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메인 유물이 가섭불 연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연좌석? 가섭 부처님께서 앉아서 앉아? 참선하시던 자리. 그럼 이 돌에 앉아 계셨다는 건가요? 이 돌이 그 돌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돌아가신 장충식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이 돌을 그 돌로 추정을 해요. 원래 이련의 기록에 보면 이련 스님은 최소 두 번 황룡사에 왔어요. 불나기 전에 왔었고 불난 뒤에 왔었어요. 원래 그 가섭불 연자석은 저 법당 뒤쪽에 있었대. 뒷마당. 뒷마당 쪽에 있었대.
그리고 그러면 여기 불란디에 오니까는 그거는 이제 땅에 파묻혀 네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의 둘레가 3아름 정도 되고 네. 돌의 둘레가 3아름 정도 되고 네. 돌에 불을 맞아 가지고 균열이 간 거를 쇠퇴로다가 이렇게 둘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너무 엉뚱하게 여기에 있어. 이게 아마 가속불 연자석이었을 거고 화재가 나고 난 뒤에 여기 이게 이제 이 황룡사 9층 목탑의 주심 초석이라고 하는 건데 네. 찰주라고 하는 가장 중심 기둥이 올라가는 중심 지역이에요. 아, 딱 정중앙인 네. 거군요. 그리고 이 밑에 지금 부처님 살이랑 그런 게 모셔져 있었다고. 이 밑에.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불나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유물이 있다는 걸 스님들은 아는 거예요. 알죠. 하지만 사리를 스님들이 도굴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덮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덮개돌로 아무도 못 가져가게. 이 정도면 진짜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고 보통 사람은 네네네.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돌이 아마 그런 돌일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돌인 게 확실하게 알 수는 영원히 없어요. 네네. 하지만 추정상으로는 실제로 비슷해요. 이게 한 3발 정도 되는 그쵸. 것도 맞고 3번. 네. 어. 이렇게. 이 돌이 그렇게 되면 가장 신령한 돌이에요. 그렇네요. 경주 부처님, 전체를 가섭 통틀어서 부처님이 앉아 계셨던 거니까. 앉아 계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네. 앉아 계셨다는 무슨 의미냐면 이 돌은 어떤 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경주 사람들이 이 신라 사람들이 믿는 가장 신성한 돌이고 그게 불교적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에너지가 엄청 충만한 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 자리하고 네. 이 돌에 이렇게 앉으면 앉아야 되는구나. 인생이 네. 이렇게 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뭐 원하는 건 다 이루어져. 뭘 빌어야 되지? 김시습 시나 이런 데 보면 네. 약간 돌이 기울어져서 이건 조선시대 얘기니까 그렇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앉아있기는 편했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렇네요. 스토리들을 맞춰보면 그럴듯해요. 여기서 삼배하면 대박이겠다. 이 기울어져 삼배는 못하려나? 원래는 네. 이런 자리는 네. 이마를 대고 아, 이마를 대고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리고 와. 신령한 돌은 약간 따뜻해요. 진짜 근데 그건 맞아요. 여기 지금 오늘 날씨가 좀 추운데 신령한 돌은 약간 따뜻해요. 저 이렇게 안에서 약간 올라오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목탑은 이 대각선 길이 있잖아요. 대각선 곱하기 2 정도를 하면 제일 아름답나요? 거의 그게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오, 재밌다. 그러면 이런 거 탑 볼 때 그러니까 여기는 대각선 지금 길이 곱하기 사이즈가 나왔지만 네. 사이즈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땐 그렇게 계산을 해볼 그런 수 식으로 계산해 보는 있겠네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추정을 해요. 대충 추정을 해요. 그리고 여기가 60년대까지 다 민가가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저쪽은 실제로 건물들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다고요? 민가가 있어서 이게 보존이 됐던 거예요. 왜요? 민가가 있고 담 있고 이러니까 이걸 누가 어떻게 치워서 밑에 있다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팍 깔고 있었다니까 여기가 다. 여기가 이렇게 절토로 보존돼 있으면 누가 이걸 훼손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동네라서 다들 신경을 안 썼군요. 집안에 그냥 이런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다들 막 할머니들이 그냥 빨래하다 뒤집으면 비석 나오고 타작하다 뒤집으면 불상이고 그랬던 거죠.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민가 때문에 보존이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1960년대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중요한 데니까 민가를 다 소거를 해라. 다 드러내라. 네. 요즘 같으면 이제 뭐 뻗이고 난리 알바기도 하고 나죠. 이제 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이렇게 뻗이면 신선이 되고 이런 시절이 있어요. 약간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찝차로 데려와서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갔다 오면 사람이 예, 말을 잘 들어요. 굉장히.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그냥 공시지가 받고 너무 무서운 시대예요. 공시지가 받고 나가야 돼. 공시지가도 요즘보다 현격하게 낮아요. 실거래가보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받고 나가면 이 근처에서 집을 못 집을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는 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안 가면 잡혀가니까.
그죠? 안 가면 안 가로 안 가나? 가면 안 가로 가니까. 그래서 그때 60년대에 어쨌든 집을 다 여기를 내보내고 걷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눈 밝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봐봐, 이리 와봐. 힌트가 있어요. 여기 힌트가. 여기 이렇게 금이 거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처럼 부서진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금을 누군가 근 거잖아요. 아 이건 딱 봐도. 똑바르네요. 네, 그렇죠. 네. 홈을 파놓은 거예요. 네.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홈을 판 거예요. 이쪽은 좀 무성의한 홈, 이쪽은 성의 있는 홈. 똑바로 팠어요. 성의 있는 홈. 이게 뭐냐면 물길이에요. 물이 빠지는 배수로예요. 여기에 물길이 있다고요? 배수로. 아 비와? 아 근데 비가 새지 않을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텐데. 이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는 뭔가를 누가 해놓은 거예요.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다. 그쵸. 아. 그러니까 스님들이 여기 불나서 나중에 철수를 할 때 네. 여기에 유물이 있다는 걸 알고 물길을 빼놓고 돌로 눌러놓고 이중으로 해놓고 간 거예요. 아 물은 빠져서 훼손은 안 되고 그쵸, 그쵸, 열을 그쵸. 순 없게. 예, 예. 아.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보고 누군가 추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재열 거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이게 그대로 보정이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이걸 딱 보고 또 추리를 한 거예요. 이 안에는 아. 분명히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은 60년대가 되면 그렇게 큰 돌이 아니에요. 그쵸. 옮길 수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뭘로 했냐면 자키, 타이어 네. 펑크 났을 때 이렇게 드는 거 네,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걸 들어요. 드러내고 밤에 와서 들고 네. 망치로다가 박물관에 이렇게 큰 돌이 있거든요. 이 네. 덮개석 네. 그거를 깨고 유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대박. 들고 갔는데 네. 이제 스토리가 또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 뭐죠?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어. 그 당시에 이런 유물을 안 사주면 모르는데 사주는 데가 있었어요. 아. 그게 호암미술관. 호암이 이병철 회장 호거든요. 이거 굉장히 막 깊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호암미술관 네. 같은 데서 계속 문화재를 이제 도굴된 문화재를 사줬다고요? 아니 도굴된 거를 사지는 않는 게 원칙인데 네네. 그냥 문화재를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 그런 거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아무도 그쵸. 안 사면 모르지만 그게 값이 된다더라라는 걸 그러면 소문이 이제 계속 나니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 근데 그때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 네.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거를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그럼 이거 카메라 우리가 끄고 저한테만 좀 1회 만에 문 네. 닫을까봐 내가 얘기해 주는 거라니까. 이거 아, 얘기하셔서 문 닫으면 어떡하죠? 던져요? 아, 이거 다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이걸로 하와이 가야지.